자, 할게.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중복조합이야. 그럼 일단 조합은 뽑는 거였지. 이것도 이제 뽑는 거거든. 그래서 상황이 이런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거를 일단 중복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N, H, R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일단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 거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3개의 문자가 있다고 쳐봐. 내가 이 3개의 문자에서 그냥 중복 허용해서 5개를 그냥 뽑아볼게. 내 맘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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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러니까 이거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것만 보는 거니까 순서는 바꾸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구성만 보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얘를 A, A, B, B, C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만 5번 뽑을 수도 있고 등등등. 뭐 이렇게 경우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문자가 3개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이게 3개가 서로 다른 게 있으면 칸막이를 2개를 치면은 얘네가 어쨌든 구분이 되지. 그래서 3개의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 2개를 준비해. 먼저 준비해볼게. 칸막이 2개를 준비를 하고, 어쨌든 내가 이거를 5개를 뽑는 거니까 그냥 얘네를 담을 접시를 한 5개를 준비를 할게. 그래서 5개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나열해 버릴 거야. 그럼 이거를 나열하면은 경우의 수가 7팩에 5팩에 2팩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거야. 가포순이니까.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한번 해볼게. 실제로. 그럼 나열을 해봐서 경우를 좀 몇 개 써볼게. 근데 이거를 미리 좀 써놓고 하자. 귀찮으니까. 뭐 나열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열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뭐 등등등.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이걸 다 나열해 놓고 나서 첫 번째 칸막이 앞에다가는 A를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막이 앞에다가는 B를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첫 번째 칸막이 앞에다가는 A를 쓰고, 두 번째 칸막이에다가는 B를 쓰고, 나머지 부분에는 C를 쓰는 거야. 여기는 위에 거는 쓸 수 없어서 안 쓴 것뿐이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칸막이 앞에는 A를 쓸 건데 A를 쓸 데가 없지. 두 번째 칸막이 앞에는 B를 쓸 건데 B를 쓸 데가 없지. 세 번째 칸막이 앞에는 C를 쓰는 거야. 이렇게. 아니 마지막 칸막이 뒤에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결국 이 경우가 얘를 의미하는 거지. 얘가 얘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 경우가 얘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경우가 하나 1대1로 잘 매칭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다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세겠다는 거야. 칸막이 2개 준비하고, 얘네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준비하고, 얘네가 5개 나눠 담을 접시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나열하는 모든 경우에다가 그냥 첫 번째 칸막이 앞에다 A 쓰고, 두 번째 칸막이 앞에다가 B를 적어버리면 이 경우가 알아서 잘 세진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7팩에 5팩, 2팩이라는 걸 이렇게 7C5로 계산하지. 이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 서로 다른 세계가 있지? 그럼 이제 칸막이를 준비해야 돼. 칸막이는 하나를 덜 준비하면 됩니다.
3개면은 칸막이가 2개만 필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접시는 5개 필요한 거 맞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조합으로 쓰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얘가 7C5잖아. 그래서 이게 7C5로 저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자 n h의 r이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냥 n-1 플러스 r에다가 n-1은 뭐? 칸막이 개수, 저 r은 접시 개수, 그런 다음에 이걸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요거 3하고 5를 더해. 더한 다음에 1 빼란 소리야 그냥. 그럼 7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7C5라는 거는 또 7C2로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처리하면 된다. 자, 한 번만 연습해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일단 들어볼게. 원래 옆에서 쓰니까 글씨가 이상한데. 자, 예를 들어서 아니 글씨가 이상하잖아. 아, 또 불편해. 예를 들어 만약에 6H에 3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8C3. 그렇지, 8C3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8C3 계산할 줄 알지.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 풀고 좀 더 해보자. 야, 근데 이렇게 앉으니까 글씨 쓰기 너무 불편하다. 아, 너 이거 열고 해야겠다. 글씨를 잘 못 쓰겠어. 옆에서 하니까. 앞에 앉을까요? 앞에 앉아. 그래서 해볼게.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일단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한테 투표를 할 거니까 그 2명의 후보를 뭐라고 하지?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민채랑 하영이가 있었다고 쳐봐요. 출마를 한 거야. 근데 유권자는 6명이 있어. 이런 상황. 근데 투표를 할 거래. 그럼 A라는 친구가 이제 민채한테 투표할 수도 있고, B라는 친구가 민채한테, 얘는 하영이한테,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지? 아니면은 하하하하 민민, 뭐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게 기명으로 투표하면 이게 다른 거지. 기명으로 투표했을 때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무기명이라고 해봐요. 이걸 몰라, 얘네들을. 이렇게 이름을 몰라.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의 경우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냥 하영이 4표, 민채 2표 이런 거지. 그래서 무기명 투표가 일단 중복 조합인 거야. 왜 중복 조합인 거냐면 지금 이게 이런 거잖아. 민채랑 하영이 서로 다른 2개가 있는데 그냥 중복 허용해서 6개 뽑겠다는 거 아니야. 순서는 상관없이. 맞아, 아니야? 맞죠. 예. 그래서 이거 중복 조합의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6개 뽑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2개 더해서 1 빼면은 7, C 6이 될 거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됐어? 그리고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을 할 때 요 앞에가 이렇게 2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요거 플러스 1에서 쓰면 돼요. 계산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볼게. 뭐 2H5가 있다고 쳐봐. 그럼 2H5 계산할 때 이렇게 할 거거든. 2개 더해서 1 빼면 6이 돼. 6C5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6 되잖아. 그래서 저기가 2일 때는 그냥 이렇게 바꿔서 안 해도 돼. 그냥 플러스 1에서 답 쓰면 돼. 넘어가도 될까? 그거 하나 좀 기억해주고. 그다음 15번 한번 해볼게. 자, 빨간색 공이랑 파란색 공이랑 노란색 공이 4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빨간색 공은 R이라고 쓸게. 이렇게 다 4개씩 있대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개의 공을 꺼낼 건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랑 얘는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으란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 갖고는 경우가 나올 게 없어. 이거는 뽑아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가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냐면 3개를 더 뽑으면 되지. 근데 3개를 뽑는데 어차피 이게 하나씩은 뽑아놨기 때문에 개수가 어쨌든 3개로 바뀌었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뽑는 것도 가능하네. 뽑다 보면. 그럼 이게 경우 하나인 거지. 아니면 어떻게 뽑아도 돼. Y, Y, B 뽑아도 되는 거지. 아니면 B, B, B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 빨간색 경우를 세면 되는 거지. 근데 빨간색 상황이 뭐냐면은 그냥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있는 거야. R, Y, B라고 해서. 그 문자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 뽑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 어차피 여기는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 시커먼 데는 저 빨간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냥 나한테 R과 Y랑 B라는 3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중복 허용해서 문자 3개 뽑으면 되는 거야.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만약에 네가 B, Y, Y 뽑았다고 쳐봐.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다른 게 아니잖아, 이 문제에서는. 근데 순서는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 경우의 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3H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에서 서로 다른 3가지 색깔에서 그냥 중복 허용해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세라는 거니까. 그럼 얘는 5C3이 되겠지. 10가지 이렇게 됐을까?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해볼게. 자,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자,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몇 번 곱해져 있다는 거냐면 5번 곱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5번 곱해져 있는데 여기 전개에서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x를 y를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전개해버리면 어떤 항이 나오는 거야? x 4제곱에 y라는 항이 나오는 거지. 일단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y x 해버리면 이것도 어차피 x 4제곱에 y지. 그러니까 순서는 일단 상관이 없어. 아니면 x y g 이렇게 하면은 이게 x 세제곱에 y g라는 항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항이 서로 달라지려면 어쨌든 뽑는 구성이 달라야 돼. 근데 뽑을 때 중복이 허용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 빨간색 경우라는 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나한테 x, y, g라는 3개의 문자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중복 허용해서 5개 뽑는 경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내가. 괜찮을까? 그래서 이게 3H5가 되는 거고 3H5라는 거는 7C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7C2가 되겠지? 계산을 할 때는. 그래서 7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경우가 21가지가 있는 거야. 일단 요게 이해가 되면은 사실 요것도 돼야 돼. 요 문제 한번 해볼게. 그냥 말 나온 김에. 자,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P는 포함하는데 P는 포함하지 않고 R은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기서.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게 이런 뜻이거든. 처음이니까 내가 좀 자세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가 6개 곱해져 있다는 뜻이거든. 맞니? 6개 맞니? 아, 하나 없어졌다. 됐죠? 6개 곱해져 있는 거야. 근데 P는 포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P는 아예 뽑지 말란 얘기니까 없애버려. 필요 없다 이거지. 뽑지 말래요. 얘를 뽑아버리면 P가 포함되니까. 근데 R은 포함하라고 했지. 근데 R은 몇 개까지 포함될 것 같아? 항을 만들 때 6개까지도 가능하지. 5개도 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셀 거냐면 일단은 나올 수 있는 P는 포함하지 않는 채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항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QRS에서 내가 중복 허용해서 6개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3H6이겠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걸?
뭐 R 아니 잠깐만. R은 포함하지 말라고 했잖아. R을 포함하라고 했지.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S 뭐 Q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런 경우가 3H육에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R은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들어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줘야지. 빼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빼주면 되냐면 그냥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R하고 S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 R하고 S가 아니라 Q하고 S가 있는데 거기서 이 두 개의 문자에서 그냥 중복 허용해서 6개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다시 나 어떤 경우 빼줘야 돼? R을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R을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R 그냥 없애버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2H6이겠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3H6이라는 거는 저거 두 개 더해서 1 빼면 8, C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H6이라는 건 여기가 2였을 때는 1 더하면 된다고 했잖아. 7가지 경우. 그러면은 얘는 8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2팩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28. 그래서 28 팩에 7을 하면 돼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21가지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그럼 어디까지 했냐면은 요 항액에서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한번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할 건데 지금 설명하는 게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자, 중복조합의 활용이라고 해서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5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다고 쳐보자 한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 예를 들면 0, 2, 3 이런 거 몇 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보자고. 순서쌍의 개수. 그럼 뭐 어떤 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3, 1, 1도 가능하죠. 이렇게 뭐 2, 2, 1도 가능하지. 뭐 등등등 이런 게 몇 개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어떻게 셀 거냐 이거야.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느 박스에 3개의 박스가 있어요. 이 3개의 박스에 문자가 좀 들어있는데 X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냥 아주 그냥 엄청 많이. Y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냥 G도 그냥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냥 무한대게 들어있다 쳐. 그러니까 이런 박스가 있어. 그럼 이런 박스에서 내가 너한테 주문을 하는 거야. 여기서 중복 허용해서 그냥 아무거나 5개 뽑아보라고 했어. 예를 들어. 그럼 내가 뽑아볼게 그냥. 그럼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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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G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 순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복 허용해서 뽑아보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X, X, Y, Y, G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아니면은 그냥 G만 5개 뽑아도 돼, 안 돼? 되죠. 아니면 X를 4개 뽑고 Y를 하나 뽑아도 되고 등등등. 그럼 지금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경우가 그냥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 지금 뽑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내가 여기 쓰고 있는 경우가 X, Y, G라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서 중복까지 허용해서 5개 지금 뽑고 있는 중이잖아. 순서 상관없이. 맞아? 자, 그럼 이렇게 뽑아놨더니 이 첫 번째 경우가 X가 3개지. 그러면 X가 3개가 3. Y가 1개지. 얘가 1. G가 1개지. 얘가 1. 얘가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이렇게 뽑은 경우는 X 2개 뽑았지. 그냥 X가 2고 Y 2개 뽑았지. Y가 2고 G가 하나. 이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0개, 0개, 5개 뽑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는. 그럼 얘는 X 4개, Y 1개, 얘 0개. 이렇게 해서 저 순서쌍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데 이 방정식도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반드시 1이어야 돼. 일단은 이렇게 1이 아니면 이제 그거 맞춰서 풀면 되는 거긴 하거든.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저런 방정식이 있는데, 저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은 이거 중복조합으로 세는 거야. 문자를 뽑는다고 생각해서 세는 거라고. 요걸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게. 상황을 좀 바꿔. 자, 두 번째 상황은 내가 x랑 y랑 g를 더해서 5가 되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해의 순서쌍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 그럼 자연수해라는 거는, 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뽑기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좀 제약이 생긴 거야. 뭐 어떤 제약이 생긴 거냐면 최소한 요거 하나씩은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최소한 x랑 y랑 g는 하나씩 뽑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필연적으로 뽑아놔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경우에는 영향을 안 끼칠 거란 말이야. 저건 무조건 뽑아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 두 개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발생하는 거겠지. 그럼 이 마지막 두 개를 뽑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가 있어. 거기서 내가 중복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래서 자연수의 순서쌍의 횟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를 미리 뽑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3H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풀면 되냐면 이거를 하나씩 뽑아놓는 거죠. 하나씩 뽑아놓고 얘를 얼마로 바꿔서 2로 바꿔서 그냥 의미 아닌 정수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이거지. 알겠을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아니지. 자, 17번 봐봐. 이거 다 더했더니 10이래.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서로 다른 저 세 개의 문자에서 중복 허용해서 10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끝. 그 다음에 양의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자연수 구하라는 거지 지금. 그럼 미리 하나 뽑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미리 하나씩 이렇게 다 뽑아놓으면 되는 거. 그럼 이거는 7개로 바뀌었다 생각하고 3H7 하면 되겠지. 이게 됐어? 이게 일단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좀 더 해볼게. 18번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4개의 정수가 있는데 이거 순서쌍 개수 구하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이거야. 생각을 해보자 한번. A, B, C, D가 있는데, 자, 0이 2개가 있다고 했지. 그럼 0 2개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차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0 다른 거죠, 순서쌍 만들 때.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일단 4C라고 하는 거야. 이 4C의 의미는 0할 문자를 지정해 주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4C. 그러면은 케이스 하나를 봅시다. 그게 그냥 케이스 하나가 요거였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0하고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 왜냐면 나까지 만족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C하고 D를 더했을 때 일단 10이 나와야 되는 건데 0이 2개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그럼 C하고 D가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나는 이거에 자연수 해 구하면 되는 거지. 자연수해.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씩 뽑아놓고 이거 8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지. 그게 2H8이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2H8이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되거든. 4C가 6이고 2H8은 9가 되니까 얘는 답이 54가 되는 거야. 또 넘어가 볼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내용. 우리가 이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또 함수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중복조합의 활용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도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정의역의 원소 x가 1, 2, 3이야. 얘는 4, 5, 6, 7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내가 x에서 y로 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첫 번째 상황부터 해보자. 자, 첫 번째 상황.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중복 순열이겠지?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했잖아. 어떻게 풀었어? 얘 대응시킬 수 있는 거 이렇게 경우 따져서 풀었지. 뭐 네 가지요, 네 가지요, 네 가지요. 그래서 이거 4의 세제곱 이렇게 중복 순열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걔는 일단 뭐다? 중복 순열이다. 됐지?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이거는 순열입니다. 이게 왜 순열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4개의 문자를 그냥 여기다 배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그냥 1, 2, 3에다 배열하는 느낌으로 하면 돼. 왜냐면 1에 대응할 수 있는 거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지. 경우의 수 4가지지. 그럼 얘가 이렇게 대응했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제 대응한 거 나머지 해야 되는 거니까 3. 그 다음에 2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의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F1, F2, F3 이걸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얘가 조합의 상황인 거야. 얘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너한테 여기 보이니 여기 애들 이 공역 아니니 공역? 이 공역의 원소 중에서 그냥 너한테 3개를 선택해 보라고 했다고 쳐봐. 그게 4-3이겠지. 저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4-3 아니야? 그거 한 몇 개만 불러봐봐. 뭐 있어? 예를 들어서 4랑 5랑 6도 있지. 근데 뭐도 있냐면 4랑 6이랑 7도 있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경우가 그냥 네가 4, 네가 5에 대응, 네가 6에 대응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4, 5, 6 뽑은 경우가 그냥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다며.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는 그냥 네가 4고 네가 6에 대응하고 네가 7에 대응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함수값들끼리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대소가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럼 어차피 순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꾼단 말이야. 그냥 뽑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뽑으면 자동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크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만 주는 게 그러니까 뽑는 게 곧 경우가 되는 거야. 뽑은 순간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대소가 결정되어 있으면 뭐로 한다? 조합으로 한다 이거야.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래.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이게 중복조합이야. 이제 같은 것까지 허용하면 중복조합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문을 해볼게. 너한테 저 공역의 원소 4개 있지. 저 공역의 원소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 뽑아보라고 한번 얘기를 했어. 내가 뽑아볼게 한번. 자, 4, 4, 4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그럼 그게 4, 4, 4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4, 5, 5 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게 함수가 그냥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4, 5, 5라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저거까지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가 그냥 함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중복순열. 1대1 함수 f의 개수 순열. 이렇게 대소관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조합의 개념. 이렇게 등호까지 허용한다. 일단 중복조합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까지는 이해가 괜찮을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
자, 요 문제 한번 봐봐요. 여기를 보시면 x가 1, 2, 3 y는 4, 5, 6, 7 이렇게 있네. 자, 첫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x1하고 x2는 정역의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함수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라는 뜻이거든. 함수값이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같은 게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순열의 상황인 거지. 그럼 얘 대응할 수 있는 거 4가지, 3가지, 2가지에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처리하면 끝. 자, 두 번째 읽어볼게. 이게 정역의 원소라고 했잖아. 정역의 원소에서 큰 놈이 함수값도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2번을 간단하게 쓰면은 2번은 지금 너한테 야 이거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라는 거야. 그럼 이거 크기가 다 정해져 있지. 그럼 이거 뽑으면 끝나는 거라고 했지?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서로 다른 4개의 공역의 원소에서 그냥 쟤네들한테 대응할 거 3개만 네가 골라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알아서 함수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3번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F1보다는 크거나 같고 F2보다는 크거나 같고 F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중복조합이지. 그럼 이거는 내가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에서 3개 뽑아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때?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이제 문제에서는 더 어렵게 나올 거거든. 조건을. 그럼 그걸 네가 맞춰서 유연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중복조합이 끝이야. 그래서 일단 공부 한번 해봐.